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 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그 이름과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장하는 경로는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특별히 언급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지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글꼴에 대해서 기본 설정, 그거는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시되 혹시라도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그 색깔은 똑 떨어지게 잘 찾으셔야 된다라고 주의사항이 적혀 있군요. 용지의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도 이미지가 다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1시간 동안 3장의 문서를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고 문서를 쭉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된다 라고 했네요. 도형들을 작업하시다가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이동하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꼭 그 그룹을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주의사항으로 넣어놨군요.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 했으니까 경로 잘 찾아가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경로와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확인 꼭 해주시고요.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용지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용지 사이즈 규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A4 용지로 새로 서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만 용지의 여백이 값이 다르군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다 10이라고 했으니까 10, 10. 왼쪽과 오른쪽은 11, 11. 머릿말과 꼬릿말도 역시 10이라고 해서 사이즈를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꼭 넣어주실 것 설정.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이 들어가죠.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이 들어간다 라고 임의로 공간을 좀 확보해 놨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두 번째 페이지는 3번과 4번이 필요하죠.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두 번째 페이지에도 3, 4번은 넣겠다라고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을게요. 컨트롤 엔터 하셔서 세 번째 페이지는 번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맨 위쪽으로 돌아와서 1번 문제를 작성을 하면 되겠군요.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시고 데이터 쭉 입력하신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쭉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타난 게 아닌지 한번 더 둘러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서 스타일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쫙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군요. 스타일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거니까 왼쪽 구석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추가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스타일의 이름이 있는데 영문이라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타이핑을 할게요. 문단의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군요. 문단의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0포인트라고 이미 값은 들어가 있네요. 문단 아래 간격도 라고 콩 찍으셔서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설정하게 되면 문단 모양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 모양 단추 눌러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면 한글 그리고 영문 글꼴이 서로 다르군요. 하지만 둘 다 공히 크기나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공통된 값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0 그대로이고요. 장평은 105, 자가는 -5라고 공통된 값을 먼저 넣도록 할 거고요. 언어에 대해서 한글은요 라고 해서 글꼴을 궁서라고 찾으시면 될 거고요. 영문의 경우에는 글꼴이 다르죠. 도둠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정이 끝났으니까 취소하면 안 되겠죠. 추가. 마찬가지로 취소하면 안 되겠죠. 설정.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and와 ge라고 끝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1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표에 오타가 있다면 차트도 덩달아서 오타가 들어가겠죠. 표를 만드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2번 문제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거예요 표라고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몇 줄에 몇 칸짜리를 만들 건지는 칸수와 줄수를 여러분들께서 세시면 되겠죠. 5개의 줄이고요. 칸은 6개의 칸이군요. 만들기 하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 입력할게요. 데이터를 다 입력하셨으면 지시사항대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10이라고 했네요.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에 대해서는 가운데에다가,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에다가 맞춰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일단 모두 다 가운데로 맞춰줄 거고요. 숫자들만 몽땅 다 잡아서 합계 부분도 당연히 숫자로 나오겠죠. 그 친구들은 오른쪽에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급은 없지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블록 잡은 김에 숫자들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리점 넣기라고 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셀에 배경 색깔을 노랑으로 칠해주세요 라고 색상이 언급되어 있군요. 이만큼 노란색으로 보일 텐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을 경우에는 색상 값이 흑백이기 때문에 노랑인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색상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건 회색으로 보일 테니까 정확하게 범위를 잘 잡으셔서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채워지는 색깔을 위쪽에 옵션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축키 컬러니까 C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뜨니까 여기에서 바로 면의 색깔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설정.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넣어주세요 라고 두 가지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군요. 일단 계산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는 넣지 마세요 라고 X표 표시가 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산하지 않을게요. 이만큼을 계산할 건데 그만큼을 그 옆에다가 답을 낼 거죠.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그 빈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을 잡은 곳 계산할 거니까 블록 계산식, 블록으로 합계를 낼 거예요 라고 꽁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블록을 합계 내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캡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표에 대한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은 표한테 허락을 받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표의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입니다. 그때 쿵 찍으시게 되면 덩어리 개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캡션 넣기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표 1번이라고 자동으로 이름표가 붙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AR 컨텐츠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1번에서 보면 표에 대해서 굴림의 10이라고 하는 건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해당된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글씨 써줬던 표의 이름표, 캡션도 글꼴을 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위치도 오른쪽 정렬로 위치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표의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는 있지만 위아래로 가라는 건 없기 때문에 표한테 다시 한번 허락을 받아야 되겠군요. 표 주번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개체 선택 화살표가 나오면 콩 찍으시면 개체를 덩어리로 선택한 거 말씀드렸었죠. 예를요 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속성을 찾을 수 있는 개체 속성 대화창이 있을 거예요. 콩 찍으셔서 캡션을 넣기는 넣는데 그 캡션이 아래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를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설정. 마지막으로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성하세요 라고 해서 두 줄짜리로 보이는 거, X표 표시 쳐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선 모양 보시고 정확하게 맞춰주셔라 라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셀 테두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라인이라고 하는 L 단축키를 눌러주셔도 대화창에 뜹니다. 이번엔 대화창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라인 L. 선에 대해서 두 줄짜리로 만들 겁니다 라고 종류를 두 줄짜리요. 바깥쪽에다가 두 줄을 넣을 거거든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두 줄짜리로 설정된 거 확인이 될 거예요. 클릭하고 나오시면 바깥쪽에 두 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제목 부분 여기 조기 이 부분들도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아래쪽이 지금 두 줄이 아니죠? 자, 여기 두 줄이에요 라고 이만큼이요 라인 L 두 줄입니다. 여기가 지금 두 줄이 아니죠? 자, 오른쪽이 두 줄이 아니네요 라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친구 X표 표시 넣어줘야 되겠죠? 라인 L 대각선으로요 라고 선택하셔서 X 모양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쪽만 있다면 다시 누르셔서 풀어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배치는 끝났는데 이 친구가 글씨 위아래 공간이 살짝 있고 우리는 너무 숨 쉴 틈 없이 납작하게 들어가 있군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은 방향키 위로 가세요 아래로 가세요. 자, 아래로 가세요 라고 했더니 높이 값이 높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드신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표 내용에서 이만큼의 값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색깔로 지정했던 이 노란 부분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쫙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 그러면 차트가 자동으로 위쪽에 만들어지네요. 예를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덩어리가 전체 선택이 됐죠. 표의 아래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질질질 끌어서 표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켜놔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좀 폭이 좁아 보이니까 폭을 넓혀 주시면 되겠죠. 조절점에다 정확히 대시고 너비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될 건데요. 차트의 종류가 꺾은 선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트 덩어리를 복사한다거나 지우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의 마법사가 뜹니다. 차트 마법사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있는 꺾은 선형 중에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 그 모양새를 보시고 저희는 연도별로 꺾은 선이 제작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하드웨어, 게임, 상품별로 되어 있으니까 행과 열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X축과 Y축에 대해서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 넣어야 될 텐데요. 어느 쪽이 X축인지 어느 쪽이 Y축인지 헷갈리시다면 숫자 값이 들어가 있는 게 Y축입니다. 숫자들 보이시죠? 여기가 Y축이 될 거예요. 네, Y축에다가 단위 1000만 달러 입력되어 있는 형태를 비슷하게 배치된 거 확인하셨으면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도록 하죠. 일단 만들어진 친구 중에서 세세하게 하나씩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글꼴과 크기, 선 모양들 지정이 되어 있군요. 글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에 가시면 선 모양 지정할 수 있죠. 한 줄짜리로 찾으시고요. 그림자도 2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숫자값 맞춰주시게 되면
설정했을 때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군요. 제목 이외에 다른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이라고 했군요. 하나하나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과 법례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쭉 뻗어 있는데 우리 건 지금 세로로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법례의 경우에는 네모난 상자가 들어있는데 우린 상자가 없군요. 하나하나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세로로 글씨가 방향 지정되어 있었네요.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설정. 법례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선 모양 지정할 수 있죠. 한 줄짜리로 만들어 내시면 되겠네요. 배치되어 있는 거 틀어진 거 없는지 사이즈 맞는지 대략 확인을 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이로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해서 수식을 넣으시면 될 텐데 문제가 두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점이니까 한 문제당 20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른 문제들은 오타가 있으면 그 오타 부분만 점수가 깎이는데요. 수식 편집기의 경우에는 오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점수가 날아가요. 그래서 오타 없이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과 2번 번호부터 하나 더 정해놓도록 할까요? 저는 위아래로 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하셔도 되고 위아래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번호 부분은 그냥 일반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식 부분만 입력해서 수식을 선택하셔서 수식 입력기를 통해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잘 찾아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형태에는 이렇게 특수기호를 만드는 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첨자를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커서의 크기를 보니까 이렇게 작게 쪼그라든 거는 그 옆에 이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2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2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죠. 자, 이퀄은 이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커서 깜빡이는 친구를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모양이 됐을 때 이퀄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어지죠. 분수를 만들 거예요. 분수 NC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NC의 위첨자 제곱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는 루트 근호를 씌워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 다시 분수 필요하니까 분수를 넣어 주셔서 차분차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입력이 끝났으면 문을 잘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넣기라고 하는 단추 누르셔서 입력을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입력을 하고 나서 보니 나중에 오타 난 게 확인이 됐다 싶으시면 얘를요 라고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내실 수 있어요. 수정 가능하시고요. 다 끝났으면 항상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단추 누르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2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식 찬찬히 기호들 찾아서 넣으시고요. 문단속 잘 하고 나오세요. 넣기 단추 수식 입력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다면 색상은 임의로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구분이 안 될 거고요. 밝다, 어둡다를 기준으로 해서 농도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색이겠구나 라고 유추는 되실 겁니다. 우선 언급이 있다면 그 색깔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겠고요.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느낌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군요. 55에 145. 글자가 안 들어있으니까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개체 속성을 일일이 수정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너비는 55, 높이는 145.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는 건 크기가 달라지면 점수를 깎겠다라는 거니까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좀 안전하겠죠.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혹시라도 내가 드래그를 잘못했을 때 크기가 바뀌지 말아라 라고 고정을 시켜 놓은 것 뿐이고요. 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해 보이죠? 둥근 모양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언급도 없죠. 그 색깔이 어떤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임의로 색상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의 경우에는 크기와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입력 메뉴에서 글자 들어있는 글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글씨 쓸게요. 상자에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개체 선택 화살표 뜨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창이 뜹니다. 항상 기본부터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상자의 경우에는 너비가 110, 높이가 15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크기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선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모서리가 아주 둥글어 보이죠? 대강 둥근 거라면 그냥 둥근 모양일 텐데 완전히 깎아지른 반원이라면 이렇게 소세지 모양 반원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 면의 색깔이 파래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면의 색깔 콩 찍으셔서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떠야 됩니다. 혹시라도 색상이 파랑 아니고 다른 색깔로 보인다면 오피스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과 크기, 색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쪼로록 블럭 잡아서 글꼴 맞출게요. 그 위쪽에 옅은 하늘색 도형이 얹어져 있군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로 보이죠? 그렇다면 글자가 안 들어있는 도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입력에서 글자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 만드시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크기 110에 130. 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 기본으로 가셔서 크기 맞춰주셔야겠죠.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선의 모양은 뾰족하니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채우기의 색상은 언급이 없고요. 그냥 대강 옅은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림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위치는 시험장에 가시면 ITQ 방 안에 픽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봇 3번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ITQ 방 안에 픽처라는 곳이 있다. 거기에서 로고 3번을요 라고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서 그렸는데 밑에 깔려서 보이질 않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앞쪽으로 빼셔야 될 겁니다. 예를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맨 앞으로 오세요 했는데 보이질 않네요. 그렇다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불러서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그림의 크기는 40에 40짜리 라고 했으니까 40 크기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면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가 어울려라 라고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했더니 그림이 지금 밑에 깔려서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림한테 제일 앞으로 나와라 라고 글자보다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세 번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앞쪽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으로 순서 앞뒤로 가라 라고 하는 건 같은 가문일 때, 같은 그림일 때, 같은 도형일 때 명령이 먹는 거고요. 지금은 도형과 그림은 서로 다른 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글자보다도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해주셔야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림의 효과를 회색조로 만들어 주시고 하이퍼링크를 거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그림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셔서 회색조를 맹글어 주시면 설정했을 때 이렇게 문제지처럼 만들어질 거고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내가 얘를 누르면 어디론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도착하는 지점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없네요. 그거는 세 번째 페이지 만든 다음에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맵시를 추가하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글맵시를 만들 거예요. 글맵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New Paradigm. 문제에서 보시면 글꼴, 그리고 색깔, 그리고 크기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화창에 보니까 글꼴은 찾을 수가 있네요. 궁서라고 찾으시면 되겠고, 글맵시의 모양도 출렁거리는 물결 1번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크기를 넣으려고 보니 크기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최선인 거예요. 설정이라고 눌러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이라고 하시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는 50에 30.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도형들이 역시나 지금 자리를 비켜주지 않죠? 그렇다면 글자보다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최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빨강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채워주는 색깔이 지금은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셔서 빨강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거 확인하십시오. 설정.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은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제일 밑에 깔려있는 건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글자 들어있는 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지시사항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 언급이 2개가 되어 있죠. 글꼴이 들어가 있는 아이, 얘가 바로 요 아이인가 봐요. 13에 13짜리라고 했으니까 도형을 테두리 정확하게 얘인지 조절점 확인하십시오.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으니까 기본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13에 13 크기를 고정을 해 놓는 게 안전하겠다. 원하는 색깔은 하양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설정 누르고 나오시면 기본값 하양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글자를 1이라고 하는 거 입력하셔서 복사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글자들을 일일이 지우셔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거는 넣지 않고 대신에 입력한다면 글꼴은 뭐다 라고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은 궁서, 크기는 20, 위치가 가운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글자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가운데 커다랗게 들어갈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죠. 이번엔 글자가 없는 색깔 도형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각 만들어 주시고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 뜬다고 했어요. 크기가 7 곱하기 10, 색깔은 하양 빼고 아무거나 라고 되어 있군요.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들어있는 상자, 얘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 상자에 대해서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선에 대한 언급만, 그리고 면에 대한 언급만 있군요. 그렇다면 이 상자의 테두리 콩 찍으시게 되면 저요 라고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기본부터 볼 거예요. 다만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선에 대해서 점선이죠.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채우기 없음이라고 해주셔야 뒤쪽에 있는 노란 부분이 비쳐 보일 겁니다. 설정. 안쪽에 글씨를 써서 복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글씨를 쓴다 하면 글꼴이 굴림의 18입니다 라고만 미리 설정을 해놓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커서를 바깥쪽에 두셔서 혹시라도 여기 개체 선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편집 메뉴에 보시면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끝자락에 있군요. 개체 선택 단추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만큼을 한꺼번에 잡을 겁니다 라고 넓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3개의 개체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게 보일 거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도형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더하기가 쫓아다니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삐뚤삐뚤하게 선택이 되면 곤란하니까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일까요? 컨트롤뿐만 아니라 쉬프트도 같이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삐뚤삐뚤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확인될 겁니다.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고요. 다시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고요. 더 이상 개체 선택을 안 할 거죠.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콩 찍으시게 되면 다시 활성화가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글씨 입력하도록 할게요. 색상들은 서로 달라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은 서로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열심히 타이핑을 하셔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될 텐데요. 제목이 있고 그리고 안에 내용이 있고 문단에 번호를 넣는 거, 또 표를 넣는 거, 그 사이사이에 보시면 빈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들은 엔터를 2번씩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칸을 합쳐야 될 경우에는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을 합쳐줄 수 있어요. 셀 합치기. 칸의 너비가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죠.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너비를 같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제일 위쪽에 머릿말 기능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머릿말 부분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본문은 제목이 처음 시작입니다. 제목보다도 더 위쪽에 있으니까 커서를 이 앞쪽에다 두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지만 전체 종이에 해당하는 얘기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머릿말이라고 메뉴가 있죠. 위쪽에다가 넣을 거니까 위쪽, 모양은 특별히 없습니다. 모양 없음이라고 하게 되면 머릿말을 만들 수 있죠. 지정되어 있는 글꼴 맞추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 오른쪽 정렬. 다 됐으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머릿말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이 떠 있을 거예요.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글꼴 맞추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책갈피를 주세요. 메타버스라고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이라고 위치 찍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꽂을 거예요. 책갈피라고 하게 되면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대화창이 뜹니다. 메타버스라고 넣을 거고요. 덧말을 넣겠다라고 하는 건 이 제목 위에 글씨를 얹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덧말 넣기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글자들을 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그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덧말이라고 하시게 되면 본말은 이미 블럭 잡고 들어왔으니까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요. 얹어지는, 덧 얹어주는 글자 포스트 인터넷 시대라고 입력을 넣어주면 되겠죠. 위쪽에다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넣기 하시게 되면 얹어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이라든지 덧말의 경우에는 입력한 게 눈에 보이는데 책갈피는 눈에 보이지 않죠. 책갈피는 앞서서 작업했던 그림의 경우에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어디론가 누르면 도착하는 지점이 필요했었는데 요거 도형을 작성할 적에 저희가 세 번째 문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이퍼링크 연결할게요 라고 밀어뒀던 친구,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방금 우리가 책갈피를 꽂았던 메타버스 이 지점으로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넣기 단추를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하고 나면 이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뜨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책갈피로 꽂았던 여기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까지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보다 글자가 크고 색깔도 들어가 있군요. 글자 모양이라면 블록을 잡아서 작업하는 건데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의 경우에는 블록 잡지 않습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만 입력을 해줄 거고요. 대신에 모양에 대한 얘기는 서식에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두 줄 글꼴도 지정이 되어 있죠. 궁서라고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죠. 노랑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설정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글자의 모양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크고 노랑 색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림도 집어넣도록 할게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그림 4번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었었죠.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4번이라고 하면 이 친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6개의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될 건가 봐요.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친구 하나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요만큼만 잘라서 써야 되겠군요. 일단은 넣으려 라고 선택하셔서 넣기. 그러면 십자가가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림을 넣어놓고 보니 쓸데없이 6개의 이미지가 다 들어왔단 말이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일부분을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상단에 그림에 대한 옵션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오른쪽 끝자락에 있을 겁니다. 자르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생길 거예요. 정확하게 깜장색의 테두리에다 대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조절하시게 되면 필요한 그림까지만 보여주는 요 자르기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그림은 확정이 됐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그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여백도 있으니까 그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겁니다. 크기를 40에 40짜리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좀 안전하겠죠? 더불어서 여백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깥쪽의 여백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마련되어 있군요. 문제에서는 왼쪽에다가만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다가 설정하셔서 배치를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하실 적에 항상 2개의 한자로 변환하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보드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자 키 있죠. 바로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전망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와 똑같은 친구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죠. 입력하는 형식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바꾸기 방법은 같습니다. 문제에서 또 하나의 단어 오감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꿔달라 라고 되어 있죠. 블럭을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한글과 한자 나란히 들어가 있는 입력 형식을 맞춰서 넣으시게 되면 입력이 끝났죠. 각각의 어려운 단어를 설명글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설명글 달아주는 걸 각주, 페이지 아래쪽으로 훅 하고 이동된 거 확인이 되시죠? 문제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설명글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각주에 대해서는 구분선이 5cm짜리예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번호의 모양이 동그라미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없지만 모양이 눈에 보이고 있군요. 5cm라고 하는 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정할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오히려 각주의 모양만 먼저 고치면 되겠네요. 각주 미주의 모양을 고쳐보도록 할게요. 번호의 모양이 1, 2, 3, 4가 아니라
동그라미 ABCD입니다 라고 클릭을 하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A라고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겠죠. 각주미주 작업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옵션이 열려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다 됐으면 맨 끝자락에 있는 문단속 닫기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요걸 따라가세요 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없는 걸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 메뉴에 가시게 되면 끝자락에 문자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자표를 똑같이 쓸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요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아야 되니까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누를게요.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한글 문자표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자들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호를 찾아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몽땅 블럭 잡아서 글꼴 좀 맞춰줄까요? 도둠의 18. 색깔이 흰색이다, 음영색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 빼고 요만큼에 대해서만 이라는 거니까 블록을 따로 잡아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 글자의 음영 색깔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지만 음영의 색깔은 파랑입니다 라고 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똑같은 형태로 모양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대한 제목에서도 똑같은 기호와 글자 모양 필요하니까 글자 모양부터 먼저 봐주도록 할게요. 특수기호, 좀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은 아이를 또 쓰고 싶다가 당구장 모양이죠. 콩 찍으시게 되면 들어간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이만큼을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글꼴은 도둠, 크기는 18. 공통적인 얘기는 여기까지죠. 밑줄을 긋거나 강조점을 넣는 건 요만큼, 요만큼에 대한 얘기니까 따로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밑줄의 경우에는 요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걸로 해결이 되지만 강조점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능이 숨어 있을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기본값에서도 지금은 강조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확장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서 강조점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V체크 모양을 얹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형태로 문제지와 똑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확장해 가시면 강조점을 얹어줄 수 있다. 모양 보시고 설정해서 나오면 글자 모양도 완성이 됐죠.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단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A와 AB라고 하는 친구들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들만 쪼로록 입력을 했고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짜라락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ABCD로 넘어가는 것 가장 근접한 친구는 얘죠.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좀 수정해서 써야 되니까 사용자 정의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번호 서식에 보시게 되면 꺽쇠를 누르고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1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 1수준 뒤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군요. 근데 여기에서도 점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번호 모양도 ABCD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는 건 번호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비를 20이라고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안으로 슝 하고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수준은 그렇지만 2수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죠. 2수준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꺾어진 꺽쇠에 2라고 했으니까 2수준에 대한 얘기이고요. 뒤쪽에 점이 여기는 없군요. 그렇다면 점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은 빼겠습니다. 번호 모양의 경우에도 1, 2, 3이 아니라 동그라미에 갇혀있는 ABC라고 했으니까 요거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준에 대해서도 그 위치가 3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너비 조정 30, 정렬은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수준보다 더 안쪽으로 쑥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문제에서는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제목 밑에 두 친구는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줄 너네들은 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서식 메뉴에 가시면 모양새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수준을 올려주겠다와 수준을 낮춰주겠다가 있죠. 이 수준이니까 수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쿵 찍으시게 되면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B에 대해서도 나머지 두 개의 줄이 이 수준으로 밀려나야 되는군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너그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수준을 낮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 수준으로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게 됩니다. 수준에 대해서 설정이 끝났으면 줄간격 180%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줄간격은 160이에요.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우리의 줄 간격 기본값이 160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180으로 좀 크기를 늘려주시게 되면 간격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표를 보겠습니다. 표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표 안에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위치도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굴림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셀 배경 색깔은 그라데이션 색깔이 하향해서 노란색으로 번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제목 부분만 블럭 잡으셔서 색깔 값을 저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단축키 컬러니까 C 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흰색부터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얘를 위아래로 수평 적용하시게 되면 문제지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설정하고 나와 보시면 색상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 모양 바꾸실 때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셔서 선 모양을 라인 L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으니까 선이 없어요 라고 어디 가요? 왼쪽과 오른쪽이요 라고 설정을 하고 나올게요. 자, 선이 없어진 거 확인되시죠? 이만큼이요 라인 L 두 줄짜리로 넣을 겁니다. 위쪽과 아래쪽을요 라고 설정을 해 보시게 되면 맨 위쪽과 아래쪽도 두 줄로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두 줄이어야 되니까 라인 L 두 줄짜리 아래쪽에다가 맞춰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 모양이 다 맞춰졌어요. 다 넣고 보니까 위아래가 너무 빠듯한 느낌이 들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위아래 높이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줄게요. 왼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은 방향키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자, 이렇게 높이 값이 좀 넉넉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제목 마무리 지을까요?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궁서 크기는 24 진하게 해줄 거고요. 오른쪽에다 정렬하시면 되는데 장평 95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 서식 메뉴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에 대해서 세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값에 가시게 되면 장평을 95로 조금 촘촘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설정. 쪽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맨 뒤쪽에다가요 라고 커서는 사실 어디나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끝자락에다가 작업하는 거니까 맨 뒤에다가 넣어 봤고요. 전체 종이에 해당되는 얘기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요. 쪽번호 매기기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한 페이지씩 넘기는 거니까 이쪽을 보시면 돼요. 양쪽 페이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구석에 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요 라고 줄 거고요. 쪽 번호의 경우에는 가나다로 되어 있지요. 번호 모양은 가나다로 할 거고요.
줄표 넣기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줄표라고 하는데, 결과물에는 그 줄표가 없으니까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다라고 들어갔다면 제대로 들어간 게 맞아요. 우리는 3장을 만든 거고, 가, 나, 다, 1, 2, 3 세 번째니까 다라고 들어간 게 맞을 텐데, 쪽번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그 시작하는 번호를 5라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로 바뀐 거겠죠. 새로운 번호로 시작해라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 쪽번호가 몇 번으로요? 5번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마라고 들어가는 게 확인될 겁니다. 쪽번호의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나 그리고 가 라고 번호 매겨진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위쪽 페이지에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빈 공간 누르셔서 번호를 숨겨 주셔도 돼요. 하지만 요거는 채점 기준에는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쪽 감추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점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요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도 점수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